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희 엠트렌드가 항상 이제 모빌리티 관련돼서 많은 이제 콘텐츠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콘텐츠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또 굉장히 좀 귀하게 모시기 좀 어려운 분도 한번 저희가 모셔봤는데, 저희가 ETF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안 다뤘던 거 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집편으로 저희 엠트렌드와 국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ETF를 도입한 이제 삼성 자산운용 좀 콜라보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코덱스 ETF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많은 분들이 ETF 정말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상담할 때 ETF 상담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ETF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이게 뭐 삼성자산운용 홍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코덱스 나가요. 저도 코덱스 200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소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소개 한번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오늘 좀 어떤 얘기를 좀 그래도 좀 네.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네네. 한번 개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상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특히 뭐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뭐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이게 종목 선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ETF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주제가 모빌리티니까 네.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최근에 그 ETF도 좀 출시된 걸로 제가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 한 네. 번씩 제가 이게 중간 중간에라도 또 네, 네.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또 피포지 회의도 열렸고, 네. 이제 녹색 성장 회의라고도 하는데, 또 그 전에도 이제 그 기후 정상 회의도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좀 대세인데, 네. 어차피 친환경 사회 쪽으로 좀 가는 상황에서 모빌리티도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 방향 자체가 네. 좀 이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속도라든가 이런 네. 면에서 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로 그냥 완만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좀 급격하게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로 경제 이제 재건을 이제 각국에서 하면서 그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고 경제 재건을 하게 돼.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린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뭐 탄소 배출도 이제 줄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수요는 절대적으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각국 정부들도 한 2050년까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잖아요. 뭐 벌금도 부과하고 탄소 국경세도 도입하려고 하고 뭐 보조금도 계속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모빌리티가 전기차로나 혹은 수소차로 새로운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마치 예전에 저희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네.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속도가 좀 생각보다 좀 굉장히 네. 좀 빨라지고 있다고 네, 좀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그 자율주행하고 이 전기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그 미래차 전쟁이 지금 굉장히 뭐 치열하고, 사실 그 저는 사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짜 1등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건 누구나 좀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테슬라는 솔직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너무 그거는- 앞선 이제 네. 탑 티어인 것 같고, 그 이제 밑에,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한테 기회가 참 많다고 생각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그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한 6등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5등 뭐 많을 때 5등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기존에 도요타가 너무나 막강한 강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친환경차 시대로 바뀌면서 약간 도요타의 역할을 지금 테슬라가 해주는 것 같고 1등을, 네. 그 밑에는 사실 좀 제 생각엔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은. 근데 네. 약간 이제 거기서 치고 가는 기업들이 폭스바겐, 네. 미국의 GM, GM.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 현대차 현대차. 그룹이 일단은 네, 맞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일본 차가 없다는 게 참 그것도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여기 엠트렌드에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일본이 늦은 건 좀 사실인데, 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발톱을 또 감출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좀 맞습니다.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어쨌든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또 그렇죠. 아이오닉 5도 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네. 잘 만들었고. 근데 그 차장님 생각에는 네. 국내 업체들의 이런 좀 경쟁력은 좀 이게 글로벌 업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이었던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메르세데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전기차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추가 좀 옮겨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좀 더 발전이 느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아이오닉 5 나오고 기아에서 이제 EV6라고 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완성도 부분에서는 절대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 내연기관 회사 차량 회사들이 갖고 있던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뭐 네. 공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테슬라는 일단 어느 정도 뭐 넘사벽이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맞아요. 그 밑에서 있는 뭐 넌 테슬라 진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국내 자동차가 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그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의선 회장 중심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 뭔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아이오닉 5, 6, 7을 뭐 2022년 3년까지 내놓고 네.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EV6 그다음에 뭐 요즘에 PBV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 기반의 뭐 이런 네네. 자동 뭐 전기차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의 역할을 또 확실하게 나눈 것도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율주행차 그 2027년도에는 또 UAM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도시명 항공 네, 모빌리티까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게 제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그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밖에 좀 안 보이는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되게 이런 그림에서 네. 차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약간 좀 실망했던 게 이런 청사진을 제시해도 제대로 못한 적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네. 좀 계획대로 잘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약 8조 정도 규모로 이제 네. 자금을 투여해서 퓨처 모빌리티 부분을 키우겠다고 이제 공언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이게 그룹의 헤드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뭐 기업에 온 영향을 쏟아서 키워 나갈 거라고 이제 저는 네. 뭐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잘 제시하고 사실 수소차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 놓은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잘 녹아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는 트렌드에도 자연스럽게 편승해서 잘 리딩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진짜 수소차는 또 한국이 1등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좀 뭔가 경쟁력이 발휘가 될 것 같고 네네. 그 이번에 그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네. 좀 열렸었고 네네. 또 전기차 투자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네.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 저는 이제 현대차가 어쨌든 그 미국이란 나라의 공장도 갖고 있지만 네. 친환경차 이번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좀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늦지 않게. 네. 예. 사실 8조라는 금액을 어디다 정확히 투자할 거라고 이제 공언하진 않았지만 예. 과거에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뭐 엘리바바 그쪽에 이제 공장을 네, 갖고 있고 맞아요. 기아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마켓 파워가 좀 세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쪽에서 이제 아이오닉 5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현대차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갑자기 좀 생각난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째 자동차 회사는 사실은 지금 뭐 쌍용차는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유일한 회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삼성이 예전에 자동차를 어쨌든 있었죠.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역량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네. LG전자는 이미 부품 사업 하고 네. 있고 네. SK도 무슨 중국 업체랑 뭐 모빌리티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되게 이런 대기업들이 각자 나름대로
완성차만 못 만들고 있을 뿐이지 그쵸. 모빌리티 영역에서 뭔가 좀 자기의 네. 세를 또 과시하고 네. 또 신생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네. 모빌리티 네, 맞습니다. 또 네이버도 네. 인공지능 뭐 그런 것들 많이 개발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잘 맞물리면 네. 되게 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게 각자의 또 기업이다 보니까 경쟁이잖아요. 좀 그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합종 연행을 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이런 네. 스타일로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연초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총수분들끼리 네, 만나서 맞아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논의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또 하만이라는 또 전장 기업도 네네, 보유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배터리가 다가 아니라 뭐 안에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간다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은 이제 다른 기업에서 또 같이 한다면은 서로 시너지가 나서 그 국내 자동차 산업 혹은 뭐 미래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평가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의 기술력도 저는 되게 좀 많이 네, 높아진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예. 되게 그때 좀 기사에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제가 좀 약간 쇼킹했던 게 네이버의 그 약간 그 자율주행 팀이 네네. 있었던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네. 현대차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갔다고 한번 이게 대서특필 네.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결론은 네이버랑 협업 안 하면 못한다. 물론 뭐 네. 테슬라가 그 자체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빅데이터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 뭐 자율 주행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봤을 때 IT 베이스 혹은 플랫폼 베이스가 있던 회사들이 거기서 좀 활용을 더 잘하고 좀 더 개발을 하고 기존에 있던 뭐 자동차 회사들과 맞아요. 협업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더 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아무튼 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약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네. 그런 면에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다는 게 참 네, 좋은 맞습니다.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그 전기차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침투율이 한 4.5%에서 5% 정도 네, 되는 네, 걸로 네, 알기 네.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이긴 한데 네.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무조건 다가오는 미래잖아요. 이제 그쵸. 거스를 수 없는 네. 건데 이 전기차 시장 어차피 이제 시작인데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래도 지금 2025년까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대부분 좀 보고 있는데 네, 차장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이 전기차의 좀 그림이 좀 있으신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작년을 봤을 때 코로나 19 이후로 인해서 이제 총 차량 판매량은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전기차 그 판매량은 늘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차는 필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연기관을 살 것이냐 혹은 전기차를 살 거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은 전기차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고 네, 맞습니다. 뭐 각국에서 뭐 정책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판매 중지를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뭐 관용차 같은 경우에도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네, 하고 예. 기본적인 수요가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이제 이동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시대가 좀 어차피 네. 도래를 할 것 같긴 네. 한데 이게 좀 가속화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특히 저는 그 미국의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맞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알았는데 저는 약간 좀 당선되고 나서도 전기차가 좀 약간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봤던 이유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너무 내연기관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을 다 망쳐놨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싫어했죠 전기차를. 그리고 연비 규제 하려고 했던 네. 것도 다 완화시켜가지고 그럼 저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처리라는 표현이 그런데 네. 귀처리하려면 시간이 전 정말 많이 네.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밀어붙여버리더라고요. 추진력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고 있어서 네.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좀 전쟁이 네. 좀 네. 펼쳐질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현대차가 어쨌든 공장은 있으니까 네. 미국 차 쪽에서도 좀 어떤 그 선점 효과라든가 네. 그러니까 보면 테슬라, GM 그다음 포드가 있고 그쵸. 그다음 폭스바겐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아니면 네, 도요타 네. 이런 이제 네. 공장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면 이제 대놓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 안 만들면 그쵸. 팔 생각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현대차가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좀 확고하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한 10% 점유율 달성한 걸로 아는데 좀 그 이상 좀 가능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 이걸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겠다 하신 분도 좀 계셔가지고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미국 내 생산은 되게 이 기존에 이제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업을 가동해서 뭐 좀 트랜스퍼 시켜서 아이오닉 5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요를 그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사려는 분들이 구매자가 이제 그게 구매욕이 땡겨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현대차라는 그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서 뭐 고급차라기보다는 이제 뭐 대중 차량에 좀 가깝잖아요. 맞아요. 뭔가 가격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그린액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보조금도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뭐 퀄리티야 뭐 저희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퀄리티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제네시스 전기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럭셔리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선방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혹시 근데 제네시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제네시스가 그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현대차의 판매 단가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믹스 개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안착을 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요타 렉서스 따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맞습니다. 초창기엔 되게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냥 수익성 갉아먹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쨌든 효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좀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안착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이제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대형 세단 하나만 딱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GV80, GV70 뭐 그래서 라인업이 갖춰지게 되면서 다양한 수요층을 이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컴팩트 라인부터 럭셔리 라인까지 이제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뭐 누구나 한 번씩 타보고 싶은 차라는 생각이 들게 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아서 이게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해도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현대차 사시던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차를 바꿔볼까 했을 때 나 제네시스 한번 염두해 볼까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GV80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가 어쨌든 지금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약간 안착은 한 것 같은데 그게 전기차랑도 연결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차하고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를 또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BMW 아니면 벤츠하고도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좀 기대감이 되고요.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모빌리티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물어봐요. 근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요? 너무 많이들 갖고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새 좀 안 좋잖아요. 뭐 비트코인 쇼크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논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모빌리티 본연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지금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제는 반영됐다. 너무 많이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참 그 퓨처 모빌리티라는 그 테마 안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삽입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그게 가장 현실화가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아직까지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어느 정도 속도를 빨리 쫓아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느리게 올라가냐, 뭐 천천히 뭐 더 가파르게 올라가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성이나 미래성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좀 안 했으면 솔직히 좋겠는데 오늘도 또 아기상어 얘기해가지고 또 난리 났잖아요. 관종 같아요. 관종인데 아니 어쨌든 근데 그걸 제외하면 저는 테슬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다. 뭐 거의 스티브 잡스 정도 될 정도로 그런 또 기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회사를 잘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 제발 트위터 좀 누가 계정 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새 자동차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이제 그
좀 힘들어하셨던 게 차량용 반도체.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GM 공장도 가동이 재개되고 네. 자동차 주가 좀 들썩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이제 이슈는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는 좀 정점은 지나갔다고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예, 정점은 좀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이슈들이 이제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물 부족, 대만의 물 부족 이런 쪽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되고 워낙 자동차 쪽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제가 뭐 MCU나 ECU를 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서는 이 전장 부품들이 많이 탑재가 그쵸. 돼서 그런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음. 보니까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 환경도 안 따라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됐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네. MCU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 대만의 네, TSMC가 맞아요. 거의 네. 한 80% 가까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6월 이후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돼서 이제 그런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 예. 바이든 정부도 뭐 직접 바이든 웨이퍼 네. 들고 나가서 키우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도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놀랐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할 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긴 했는데 그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도 저도 좀 놀랐던 게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는 생산이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뭐 전기차만 만드니까. 네. 근데 별 영향이 없더라고요 네. 테슬라는.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테슬라는 ECU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자동차 ECU도 각각의 뭐 부품마다 많이 들어가는데 네. 중앙에서 그게 통제하는 ECU가 네, 하나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부품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좀 봤는데 네. 그 자체 플랫폼을 만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에서 100개 ECU가 필요하다 네.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네. 미만의 수준의 이제 뭐 MCU가 필요를 해서 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티지의 영향이 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좀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니면 네. 다른 업체들도.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뭐 IT라든지 개발 쪽 같은 인재들을 뭐 테슬라 쪽에서 계속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비단 자동차의 이제 본질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일단은 그 자동차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그 흐름들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ETF 네. 도대체 어떤 우리 ETF를 좀 봐야 되는지. 네. 저도 요새 ETF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워낙 ETF 또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아직 공부하실 게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아직도 좀 무궁무진해서 네. 그래서 이 모빌리티 테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ETF 관련한 상품들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 예정인데 일단 이제 그 재생에너지 패러다임 타고 전기차 시장이 많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 뭐 연평균 성장률도 한 29% 이상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제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투자들이 좀 뭐 어쨌든 ETF 상품도 좀 간략히 소개도 해주시고 근데 그래도 좀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네. 좀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네네. 건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연부장님처럼 이제 개별 종목도 잘 아시고 이제 뭐 시장도 잘 보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개별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그게 선호하시는 네, 방법이잖아요. 네. 사실 하지만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을 다 투자하실 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뭐 신문 기사를 보시다든지 하시면 어느 섹터 어느 쪽에 전망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감이 오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ETF 이게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상장되어 있는 펀드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한테 네. 조금 더 쉬운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지금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2가지 ETF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상장된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ETF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코덱스 자동차 ETF라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제 그 K 미래차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패시브 ETF들은 기초지수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추종하는
그 추종하는 성과를 내는 게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거는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코스피 200이면 네. 코덱스 200이면 정확히 시총 비중대로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똑같이 들어가는 네,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 들어가지만 약간 뭐 밑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절을 할 수 조금 있는 조절을, 건데 네.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네. 부분들은 약간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게 목표인 거죠. 예. 다만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뭐 운용사마다 이제 리서치 영향이라든지 매니저의 이제 영향을 발휘해서 조금 더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종목 구성을 조금 더 좀 액티브하게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가져가면서 좀 초과 성과를 기초 지수에 의해서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게 그러면은 패시브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어떤 일정한 그래도 어느 정도 무조건 담아야 되는 패시브처럼 네. 그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약에 모빌리티면 자동차 그룹에서 그냥 펀드 매니저가 네. 알아서 그냥 세팅을 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제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마음대로 할 수는 기초 지수랑 이제 70% 정도, 70% 이상은 이제 연동해서 가야 되는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는 기초 지수랑 비슷하게 가지만 거기서 이제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거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K 미래차 액티브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편입돼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현대차, 기아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완성차 네, 기업을 맞아요. 예. 포함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뭐 2차 전지 기업인 뭐 SK 이노베이션, 예. LG 화학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예. 최근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뭐 스마트 모빌리티 전장 사업에 새롭게 뛰어든 뭐 LG 전자 같은 네, 경우도 LG 전자. 네, 예. 좋아하시는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더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에 10년을 책임질 전기차, 퓨처 모빌리티 트렌드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좀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코덱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 전통적인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코덱스 자동차가 이제 추종하는 이제 기초지수 KRX 자동차 지수인데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KRX 자동차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맞아요. 그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유일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좀 더 트렌디하게 좀 미래차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미래차 액티브가 조금 더 적합하고요. 전통적인 내연기관 플러스에서 뭐 심지어 뭐 타이어, 뭐 자동차 A2Z까지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코덱스 자동차가 조금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자동차 쪽을 좀 그래도 네.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리 코덱스 자동차가 네. 좀 어떻게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내가 좀 능동적으로 투자도 하고 미래 모빌리티 쪽에 좀 투자를 하고 네. 싶으신 분인데 그래도 개별 기업에 투자하면 또 리스크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뭐 외국계 네. 셀 리포트가 자꾸 네. 나와가지고 안 좋은데 그 내가 모빌리티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들만 사놨으면 네. 사실 충격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K 미래차 액티브로 내가 사놨으면 어쨌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대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니까 네. 되게 ETF가 좀 사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저도 그래서 고객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 되게 정말 개별 기업 하기 어려우신 특히 직장인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꼭 ETF 꼭 하시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미국 ETF도 여기저기 많이 관찰도 해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확실히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당연히 미국보다는 작잖아요. 네. 작으니까 이제 그 종류도 좀 그 미국에 비해서는 다양하지 네. 않은 걸로는 좀 알고 있는데 좀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좀 그런 거 저도 한번 요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다이내믹한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를 가봐도 아니 보세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화학, 반도체, 뭐 2차 전지, 네. 자동차. 아니 그냥 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음식료도 거기에 정말 많아요.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뭐 제약바이오도 진짜 종류가 너무 뭐 진단키트 네, 있죠, 맞습니다. 뭐 백신 있죠, CMO 있죠. 너무나 지금 종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려고 계획은 있으신가? 예를 들면은 저는 저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경기 민감주를 그냥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산업재도 있고 네. 뭐 아니면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형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주가 좋대 경기 민감주가 간대 그럼 바로 그냥 그 ETF 딱 사버리면 네. 되는 건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네. 거 아니면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좀 그런 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부터 애초에 이제 ETF가 시작이 이제 패시브 펀드다 네. 보니까
뭐 기존에 있던 뭐 기초 지수라든지 혹은 그거를 이제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초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추종하는 ETF들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좀 시대가 바뀌면서 액티브 ETF도 나오게 네. 되고 하면서 상품은 점점 다양해질 거고요. 네. 그 말씀해주신 뭐 스타일 투자라든지 팩터 투자라는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베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다양한 뭐 모멘텀, 밸류, 퀄리티 이런 뭐 다양한 종류의 ETF들이 이미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취사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패시브적인 요소보다는 액티브적인 요소 그죠. 이제 예. 좀 그 종목 선택도 어렵고 변동도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이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ETF 시장은 더 다양하고 이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미국도 정말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ETF 시장이 저는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 네. 게 되게 그 워런 버핏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이제 아직 뭐 당연히 그 더 사시겠지만 자기 이제 유언에 미리 유언을 썼더라고요. 자기 유산의 90%는 그 미국의 그 스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 S&P 500 그러니까 이죠. 한마디로 S&P 500 지수에 그냥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10%뭐 다른데 좀 투자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결국 ETF 투자에 그만큼 좀 장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개별 기업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네.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한국도 ETF 문화가 이렇게 커지는 게 네. 증시 전체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좀 어떻게 보세요? ETF가 진짜 미국에서부터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증시 항상 보면 너무 부러울 정도로 네.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쨌든 증시에도 좀 어쨌든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이런 ETF 네.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스파이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시점에서 사가지고 이 시점에서 팔았을 때는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밖에 그죠. 없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 샀다 맞아요. 팔았다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손실이 나게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냈지만 실제로 그 수익률을 맛본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가 맞다는 것도 본능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시장에서 자기가 개별 종목을 들어갔을 때 그 종목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ETF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분산이 되고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체력을 얻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수급 여건으로 봤을 때도 시장에서 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좀 적어질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시장에 들어와서 좀 홀딩되는 자금들이 더 길게 홀딩되는 자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ETF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히 주린이 분들이 요즘에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드셨는데 정말 그 개별 기업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한 투자처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만 더 공부하시면은 네. 요새 액티브 ETF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더 맞습니다. 많이 출시하실 네. 예정이죠? 네, 앞으로 더 많이 출시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테마로 인해서 저희도 상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ETF 다양한 종류들이 나올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많은 이게 주식 투자분들 ETF 투자 좀 많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모시고 또 네. 다른 주제로 한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